자, 드디어 무명전설 1억 원 상금의 주인공을 가린다. 사실 기사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99명의 사나이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전설을 가리기 위한 대장정이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승전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방청 신청을 하셨고 또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생방송을 앞둔, 그러니까 결승 2차전 무대인 거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 온라인상에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다른 라운드 때보다 좀 더 이 보안이 철저해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누가 이겼다, 누가 높았다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아마 제 생각엔 마지막 무대인 만큼 현장의 관객분들에게도 점수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방송 투표를 할 때 아마 이 무대가 끝나고 나서 무대 점수를 먼저 공개할 것 같아요. 그때 관객 점수와 마스터 점수가 1차 공개가 될 것이고 생방송 문자 투표가 합산되는 결과가 하나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하기 이전에 아마 대국민 투표, 또 나아가서는 신곡 스밍, 유튜브 조회수 이런 게 합산되는 그 결과 발표가 있을 거예요. 10명이기 때문에 한 무대당 한 3분 정도로 잡는다고 했을 때 거의 2시간 넘게 방영되는 생방송이다 보니까 30분 정도면은 이 무대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럼 1시간 반 동안 뭘 하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마스터와 현장 관객들의 1차 점수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투표와 신곡 스밍,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걸 아마 합산하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최종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가 공개가 되겠죠. 야, 이러니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근소 차이로 결과가 갈릴 거다라는 예측이 제가 여러 번 쏟아져 왔던 만큼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자, 이 가운데에 MBN 뉴스파이터를 김태웅, 성리, 하루, 황윤성, 이대환 5명의 멤버가 찾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왜 이들만이 나왔냐? 나머지 가수들,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됐냐? 편파다 오해하시는데, 보통 이 뉴스파이터의 이렇게 MBN 현역 가왕이었죠. 이 멤버들이 탑10이 됐을 때 두 팀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5명 먼저 나오고 그 다음 5명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성리 씨하고 하루 씨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물론 다른 가수들도 다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5명 총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루 씨와 성리 씨가 같이 나오는 이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아마 후반부까지 두 사람의 경쟁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윤성 씨가 또 굉장히 뒤늦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성리, 하루, 황윤성 세 사람이 이렇게 센터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은근히 자리 배열이요. 자리 배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방송사에서 누가 좀 더 막강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1등부터니까 이 끝쪽, 사이드 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센터에 주요 가수들이 다 위치를 한다. 근데 여기에 황윤성 씨도 성리 씨와 하루 씨와 함께 이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 세 사람이 제가 예측해드렸던 이룬혜 씨와 장한별 씨까지 포함한 이 사실상 확정된 탑5 중에 탑3 후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황윤성 씨 영상 제가 최근에 올렸는데 응원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찬원 씨의 팬분들도 황윤성 씨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워낙 두 사람이 절친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도 알아본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이 바로 이찬원 씨다. 하트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이, 정말 무명 가수들이 이렇게 MBN 뉴스파이터에 등장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로 시간을 꽉 채우는 경험을 했을 때 분명히 남다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번 무명전설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생방송 투표는 당연하고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바로 유튜브 조회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요번에 또 화요일 날 결승 투표를 독려하는 가수들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영상들의 조회수도 사실 스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조회수에 차이가 보였다. 성리 씨가 10,000회, 이룬혜 씨가 2,900회, 황윤성 씨가 2,500회, 이창민 씨가 1,000회, 정연호 씨가 893회, 하루 씨가 3,600회, 장한별 씨가 9,900회, 박민수 씨가 786회, 의외로 김태훈 군이 3,000회, 그리고 이대환 씨가 1,200회. 자,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 제가 장담을 하진 못하지만 제 예상으론 아마 높은 확률로 이 조회수 기준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상위권을 꼽아볼게요. 만뷰의 성리씨, 2,900회의 이룬혜, 9,900회의 장한별, 3,600회의 하루. 놀랍게도 황윤성 씨가 2,500회 정도인데 황윤성 씨보다 높은 게 김태훈 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이 지금 굉장히 박빙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건 사실 성리 씨와 장한별 씨다.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명 중에 탑3에 들어간 게 또 하루 씨다. 아마 하루 씨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아침마당 때 투표를 해줬던 10만 표가 넘는 그 표수가 몰리면 엄청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상위권인 가수들이. 근데 어찌됐건 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본다면 성리 씨와 장한별 씨와 하루 세 사람이 지금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온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유튜브 무대 스밍은 놀랍게도 장한별 씨가 71만 회, 성리 씨가 110만 회. 역시나 지금 1, 2위를 앞다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씨가 앞에 보여드렸던 저 국민투표 동료 영상 순위처럼 57만 회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룬혜 씨가 43만 회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4명은 저는 거의 뭐 탑7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과연 이 4명 중에 누가 탑3에 들어갈 건지는 이제 생방송 문자 투표를 까봐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 수 없고 이 4명의 이 4파전이 그야말로 굉장히 치열하게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무명전설을 만든 그야말로 이 국장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장님이 성리부터 이창민까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난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무명전설 제작 비화까지 인터뷰 공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분이 MBN 무명전설 국장님이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기획했던 건 의도 자체가 전설이 되고 싶어 했던 무명들의 이야기였다. 특히 이번 마지막 결승 미션 제목이 인생 명곡이다. 자기만의 서사와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다. 이들 각자의 사연이 다 있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무명 6명 대 유명 4명이 남아있다. 누가 우승자가 될진 모르겠지만 유명 가수들도 전부 다 간절한 사람들이다. 이번 주 방송을 보게 된다면 이 10명 모두가 각자의 사연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방송은 노래가 90%였지만 이들의 얘기를 잘 몰랐던 부분만큼은 인생 명곡과 함께 펼쳐지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노래만 잘하는 친구를 뽑으려 했던 게 아니다. 노래는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노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절실하고 전설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수도 쳐줬으면 한다. 노래만 잘하는 사람을 원했다면 타 프로그램처럼 유명하고 팬덤이 많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방송을 시작했을 거다. 무명전설은 시청률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했던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하나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가 늘고 익숙해지고 팬들이 붙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감격을 많이 했다.
팬카페 이야기부터 고깃집을 갔는데 고기를 더 주시더라. 그야말로 감동을 했던 이야기를 말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이 사람들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서사들이 시청자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기획 의도에 잘 맞는 회차가 바로 이번 마지막 최종 결승전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노래를 듣는다면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다. 누가 노래를 더 잘해? 그건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감히 얘기하자면 누가 더 고음을 내고 누가 더 테크니션을 잘 하는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 누가 좀 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느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평소보다 무려 30분이나 앞당겨진 9시 10분부터 3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간 끄는 진행 없이 결과도 바로 발표하고 광고도 없다고 해요. 3시간 반을 꽉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꼭 본방사수를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전체 점수가 5,000점이지만 그 중에 64%가 국민들의 점수로 인해 뽑히게 된다. 우리가 뽑기보단 국민들이 뽑아달라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다거나 제작진의 주관적 입장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뽑은 친구가 스타가 된다면 아마 내가 뽑아준 스타라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무명전설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딱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이때까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갔었다라는 거죠. 이 국장님이 이런 마인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을 하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말이에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99명에서 확 사람을 줄이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탈락자를 큰 폭으로 줄이지 않았다. 90명에서 갑자기 30명, 20명이 되면은 시청률은 높아졌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10명의 사연을 보면 다 내 이야기 같다. 시청률의 속도가 뒤늦게 붙긴 했지만 그 또한 각오하고 만들었다. 10명 모두 어디서 1등을 해본 사람이 없다. 박민수 씨도 5등을 했었고 성리 씨도 오디션을 6번이나 도전하여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다. 다들 자기만의 절실한 사연이 있어서 무명, 유명은 큰 구분이 없다. 이창민조차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여 데모 테이프를 직접 들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녔고 성리는 도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왔었지만 이번 주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다. 시청자들이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다. 살아갈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다. 저희는 무명도 중요하지만 유명도 중요했다. 성리나 박민수, 이창민 등도 생각해보면 한때 유명했지만 계속 뭔가에 부딪혀왔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유명 가수지만 그걸 넘어 전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시 들려주고 싶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대중화하여 포탄이 터질 수 있는데 못 터트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은 취지였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 꿈을 잃고 살고 한때 유명했다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 특히 마지막 최종회는 축제 형식으로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 같이 승자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다. 1등만 기억되는 방송이 아니라 출연자 10명이 전부 기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명전설은 끝나지만 그 이름은 그들은 계속 남아있지 않나. 계속하여 활동할 거고 무명전설의 출신일 거다. 그러면 그들이 잘 돼야 무명전설이라는 방송도 돋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의 유명세보다 출연자의 인기가 더 중요하다. 진짜 정말로 멋진 마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오디션 방송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띄우기에 급급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가수들은 오디션이 끝나면 뒷전이 됐어요. 잊혀졌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오디션을 준비하는 모습만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오디션의 시청률은 높은데 가수들의 화제성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확 떨어졌죠. 국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가수들의 이 모습을 최대한 비춰주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연이 더 절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이룬애라는 가수다.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고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마는 이룬애 씨는 그 중에서도 특별했다.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룬애 씨가 사실 그 당뇨도 지금 있는 형태라고 했고 또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아직은 남아 있어서 이게 뭔가 붓기도 많이 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키도 정말 크고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굴도 작고요. 또 최근 살이 빠져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굉장히 아이돌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화면에서도 기럭지가 길쭉길쭉하게 나오시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길쭉길쭉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콘서트 현장에 가셨을 때 뭐 이룬애 씨가 이제 탑7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땐 탑7 여부를 떠나서 일단 탑10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탑10에 선정된 현재 가수분들은 제 생각엔 아마 거의 다 전국 투어 콘서트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 이때까지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콘서트가 그랬기 때문에 이룬애 씨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등장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가서 보시면 야, 이룬애 씨 생각보다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좀 굉장히 닿았던 것 같아요. 이룬애 씨가 실제로 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고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굉장히 밝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뵀을 때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과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 눈물이 많아요. 이 눈물이 많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룬애 씨를 보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요, 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슬픔이 눈빛을 통해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는 많이 웃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느끼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 이룬애라는 이 사람은요,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 있는 그런 참 차분하고 눈물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라는 게 본인이 공개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를 갖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는 밝은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격과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이야기를 이룬애 씨에게 해드렸어요. 그런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래에서 묻어난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듣는 청취자분들이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아마 이룬애 씨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정말 좋게 말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래를 듣고 큰 힘을 받았다라는 분들에게 굉장한 보람을 느낀대요.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룬애 씨를 응원할 때는 힘듦보다는 좀 밝은 그리고 재밌는 또 이룬애 씨의 노래를 듣고 힘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이룬애 씨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자가 6,100명 정도 돼 보입니다. 공식 팬카페도 이렇게 딱 정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룬애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룬애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독자 현재 6,105명인데 150명인데 아마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가 있겠죠? 여기 가면은 최근 2개월 전까지 이룬애 씨가 노래를 불렀었던 커버곡들이 이렇게 쫙 올라와 있어요. 아버지의 등, 즐겨봐요, 이보시게 이런 노래들이 있고 아마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이룬애 씨가 또 어떤 컨텐츠를 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독해 두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찌됐건 무명전설이 이제 결승전에 돌입을 하면서 최종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이미 탑7이 결정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라던가 음원 스밍 순위라던가 대국민 투표 순위라던가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예상한 내용이 딱 적중을 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 10명의 도전자가 자신들의 삶을 녹여낸 곡으로 진심을 전할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인생곡 미션이 될 거다. 제 말대로 인생 명곡 미션이 꾸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 무명 시절을 견디며 느꼈었던 이 고충을 노래 한 곡에 담아내는데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결승 2차전 총점이 5,000점입니다. 5,000점. 근데 이 5,000점 중에 무려 64%, 3,200점이 국민 참여 점수로 배정이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게 한 3,000점 정도였는데 거의 적중을 했죠. 자, 세부적으로 보면 실시간 문자 투표가 2,000점, 결승 1차전 국민 투표 점수가 400점, 신곡 스밍 영상이 300점, 음원 점수가 3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가 200점입니다.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앞에서 받았던 1차전 1000점. 근데 이것도 차등 점수가 돼서 100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1등하고 꼴등이. 근데 2차전의 배점이 무려 5,000점인데 여기에서 3,200점이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선택. 그러니까 사실 5,000점 중에 1,800점이 2차 무대 점수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3,200점이 무려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실시간 문자 투표건. 결국 1등의 점수 차가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아주 작은 소수의 점수 차가 될 거다. 제 예상으론 100점 이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발표한 것처럼 실시간 생방송 문자 투표가 2,000점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판가름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 눈치 빠르게 기억하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자기 국민들의 선택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차등 배분됩니다. 차등 배분. 그러니까 뭐 1등한 사람이 2,000점 다 가져가고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10등한 사람이 막 200점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마 10점 정도씩 차이가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차이 난다면 100점씩 차이가 나겠죠. 1등이 2,000점, 그리고 10등이 100점씩 차이라면은 1,000점이겠죠. 요런 식의 점수 차가 나겠지만 만약 100점 차이가 아니라 10점씩 차이가 난다면 마지막 등수의 이 참가자도 결국에는 100점밖에 줄지 않은 1,900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투표의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높은 점수 차이로 최종 1등과 탑7이 선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마지막의 순간까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투표와 한 분 한 분의 스트리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 볼 수 없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 스밍 현황이 어떻냐? 자,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유튜브 기준에서는 장한별 씨가 65만 회라는 엄청난 순위로 지금 뒤를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1차전 때 2등을 차지했던 이룬혜 씨가 유튜브 조회수가 40만 회로 조금은 저조해요. 그리고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성리 씨의 무대 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입니다. 100만 회. 그리고 하루 씨가
51만 회로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 있고, 황윤성 씨가 21만 회로 유튜브 조회수 파워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죠? 3파전으로 살짝 흐름이 좁혀졌다. 이룬혜 씨가 물론 40만 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등수 차이가 하루 씨하고 한 등수 차이는 나지만 그게 또 점수 차이가 막 몇백 점 나지 않아요. 차등 점수로 가기 때문에 이 유튜브 조회수도 사실상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이미 탑7이 선정된 거다. 이미 탑7 결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드리고자 제가 썸네일에도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대환 씨처럼 9만 회를 받은 참가자들, 그리고 박민수 씨 11만 회, 정연호 씨 12만 회, 이창민 씨 15만 회, 김태훈 군의 8.3만 회, 자, 이런 조회수는 이제 탑7 선정에 굉장히 지금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참가자들은 결론을 내면 100만 회의 성리, 51만 회의 하루, 65만 회의 장한별, 40만 회의 이룬혜, 이 네 사람으로 지금 4파전으로 좁혀졌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 조회수가 뭐 결정적이진 못할 겁니다. 차등 배분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바로 뭐다? 국민들의